여러분, 단 2달 만에 국민의 돈 10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1,400만 주식 투자자의 계좌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참사를 만들어낸 진짜 책임자들은 뒤로 숨고 방송에 나와 대놓고 거짓말을 하며 무관한 사람에게 책임을 뒷받씌우는 공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뻔뻔한 기만과 책임 전가의 실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 방송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평소 주식이나 펀드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면 이해가 쉽겠지만 저같이 주식이나 펀드에 관심이 없던 분들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신경을 써서 살펴보니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이번 주식시장 붕괴의 기폭제가 된 핵심 원인은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오늘 이 상품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뒤에 있습니다. 잠깐 상품 구조를 말씀드리면 이 상품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특정 기업의 주가가 하루에 1% 오르면 2%의 수익을 주고 1% 떨어지면 2%의 손실을 내는 2배짜리 고위험 투기성 상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음의 복리라는 가치 잠식 구조입니다.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만 해도 이 상품에 들어간 원금은 수학적으로 계속 깎여나가 결국 녹아내립니다. 단기간의 투기에는 쓰일지 몰라도 장기 투자하면 필패하는 상품입니다. 불과 2달 전인 5월 27일 이 위험한 상품들이 대한민국 증시에 무더기로 상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KB증권 추산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만 최소 10조 원, 글로벌 금융기관 시티 분석에 따르면 연간 피해액은 최대 56조 원에 달합니다. 사전 교육을 받고 들어간 9만 3천 명의 투자자 중 무려 99%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레버리지 펀드는 기계적으로 보유 주식을 시장에 더 내다 팔아야 합니다. 이 기계적 매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물론 레버리지 상품을 사지도 않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까지 덩달아 폭락했습니다. 결국 이 위험한 상품 하나가 대한민국 1,400만 개미 투자자 전체가 자산 폭탄을 맞은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최근 방송에서는 눈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왜곡이 벌어집니다. 노영이 닮은 서미와 그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와 레버리지 ETF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전혀 관계도 없는 정청래 당대표를 끌어들여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자산 10조 원을 날려버린 이 위험한 상품을 진짜 밀어붙인 주범은 누구일까? 바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막강한 청와대 권력을 이용해 금융당국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지시하고 강하게 압박했다는 직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자산 수십조 원이 걸린 제도를 풀어주면서 전문적인 리스크 분석조차 없이 언론 보도가 많아서 도입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당국마저 청와대 압박에 밀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투기판을 열어준 것입니다. 현재 김용범 실장은 직권남용과 강요, 위력에 의한 법률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정치권 전반에서 경질과 특검 요구가 거세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그를 감싸고 경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의 원인이 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한 국무회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상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모든 시행령은 부처 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를 거치며 파급력과 위험성 보고서가 빠짐없이 첨부된다고 합니다. 국무총리가 이 위험성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김민석 전 총리는 치명적인 팩트에 외통수에 걸리게 됩니다. 첫째, 위험성을 알고도 통과시켰다면 1,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참사를 남긴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둘째, 만약 진짜로 위험성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국민 자산이 걸린 중대 안건 보고서조차 검토하지 않고 방망이를 두드린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 측은 도입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며 책임론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시했든 안 했든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국무회의 방망이를 두드려 위험한 정책을 최종 승인한 행정적 책임은 절대로 씻겨지지 않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국민과 지지자들은 이번 사태의 진실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정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의 솔직한 사과입니다. 진짜 책임자인 행정부 라인은 뒤로 빠지고 방송에서는 말도 안 되는 국회 통과 타령과 정청래 책임론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국민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사전 검증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통과시켰다면 그것은 이미 국정 운영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거짓말로 본질을 가리고 무관한 사람에게 덮어 씌우며 정치적 계산뒤에 숨는 행태야말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작입니다. 거짓말도 뻔뻔하면 통한다는 오만한 착각이 방송과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말장난과 가짜 뉴스로 속이려 해도 10조 원의 증발과 1,400만 개미 투자자가 흘린 피눈물이라는 팩트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으려 할 때 휩쓸리지 않고 명백한 팩트를 기록으로 알리는 것이 국정을 바로잡는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